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김구,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용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김용만보다도 김용만이란 자는 이번에 이재명한테 눈에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인재 영입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서 이재명을 이렇게 잠바 입혀주고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고 국회의원이 됐겠습니까? 왜 공천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백범의 증손자. 와,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라고 배지를 다는, 여기가 무슨 이조시대도 아니고 아니면 고려 때 음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 그런 것들로 공덕에 힘입어서 이렇게 벼슬길에 나아간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런 자들이 이렇게 나 국회의원이요 하고 이렇게 설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백범 김구 평가 논쟁 이런 거 분분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 부친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의 한마디로 손자입니다. 손자 중에 김양이라고 있습니다. 김양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훈처장을 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로비스트입니다. 로비스트여서 방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방산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관련 기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 방산 비리 징역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의 손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했다. 왜 그러냐? 김 전 처장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적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군 관계자들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란 뒤 공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양은 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김용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만이가 아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용만이 국내에 돌아와서 어느 기업에 입사를 했냐면 LIG 넥스원이라고 방산업체에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묘하지 않습니까? 공교롭지 않습니까? 자기 아빠는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국내로 돌아와서 방산업체에 6년 동안 일했다? 그래 놓고 바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좀 약간 묘하지 않습니까? 김용만이가 정말 자력으로 입사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김용만이 과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입증할 만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어디든지 자기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기 큰아빠도 마찬가지고 맨날 백범 손자, 백범 증손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신은 귀족 계급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 백범 증손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구 증손자 이승만도 건국절 주장한 바 없다. 뉴라이트의 위험한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건국절이라는 거를 달리 말하면 그게 바로 광복절입니다. 당대 인식, 그리고 이 광복이라는 거는, 아니 그게 바로 정말 나라를 되찾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언제 되찾았습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날, 일본이 항복 선언한 날 우리가 광복이 됐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체 뭡니까? 대한제국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멸망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이 저기 고종이 말이야, 저기 일본 황실에 편입되고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왕가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일본 황실의 그 일원으로 자기들이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대한제국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우리나라가 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대한제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디 조선 왕조입니까? 아니면 대체 뭡니까? 아니면 조선
그때 당시 뭐 인민공화국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게 우리나라입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긴 거는 1948년 8월 15일 날 생겼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어떤 악의적인 악의를 갖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 대중들, 국민들을 갖다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정말 악랄한 그런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뭣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범의 증손자이지 않습니까? 증손자가 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거는 뉴라이트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백범의 증손자 김양의 아들, 방산 비리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양의 아들, 이 김용만이가 뭐라 했냐면, 이전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이전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이 돼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성 임시정부, 그리고 그 밖에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만주 지역에 임시정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국무령이니 국무총리니 또는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다 추대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바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 3.1운동 이후에 이런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로 또 추대가 됐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어느 뭐로보나 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한성 임시정부로 봤을 때도 그 한성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 그 다음에 이 상해 임시정부로 봤을 때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그러니까 이 임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 임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으로 봐도 결국에는 건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단순히 그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시점에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건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건국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정말 희생과 헌신을 했어야 되는 그런 건국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당시에 각종 기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 군정 당시에 기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독립운동의 원운이라고 그럽니다. 독립운동의 원운이 뭡니까? 바로 공적이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운이란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한 가장 으뜸이 되는 공, 또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 나라를 위한 가장 크고 특별한 공은, 이게 바로 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립운동의 원훈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50총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재원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체 뭘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김용만 같은 자들의 말은, 이종찬 같은 자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와도 전혀 거리가 멀다.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김용만 같은 자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수도 있는데 대체 뭘 안다고 그 입을 놀리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김용만의 뭡니까? 증조부가 누구라겠습니까? 바로 백범 김구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때까지는 좀 그런 게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권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임시정부가 계속 옮겨다녔지 않습니까? 마지막엔 저 중경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는데 그 시기에, 그렇게 옮겨다닌 시기에, 그리고 아마 중경이 있을 때인가? 이 임시정부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종찬 같은 자들의 말에 따르면, 또는 이런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이 같은 애들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건국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임정을 만약에 건국 기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임정이 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국강령이 대체 뭡니까? 1941년도에 이런 마련이 된 겁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소왕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삼균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삼균주의고 그게 뭔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대체 그게 뭘 지향하는 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균주의를 기초로 해서 발표한 이 국가 건설 계획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국강령 이상하다. 임정이 건국인데 이런 이종성 같은 말에 따르면 옛날에 그 문재인식의 말에 따르면 임정이 건국인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데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마련했을까? 왜 해방 후에 국가 건설 계획을 1941년에 만들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그 국민당 정권이 옮겨 다니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중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임시정부도 거기에 따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용만 같은 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이냐면 백범 김구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증조부, 자기 집안 조상이지 않습니까? 자기 그 방산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양, 자기 아빠의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이끌었던 임시정부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 임시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김구 백범 김구의 증손자요 이렇게 꺼드럭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이 전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하면 일제강점하로 우리는 일본이 맞았었던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국가 건설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건국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을 준비해야 된다. 국가 건설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냐면 1941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네 할아버지, 지네 증조 할아버지 백범 김구도 백범 김구와 함께 그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독립투사들도 말 그대로 독립운동의 원hun들도 결국은 일제강점을 갖다가 합법화하고 일본이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일파입니까? 민족 반역자입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범의 증손자가 자기 증조부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 보면 깝깝하다 그 말입니다.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노력할 의지가 없으면 요 배지 떼라 그 말입니다.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이런 김용만 같은 자도 어디서 불러줘가지고 한마디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배지 없으면 김용만 같은 자한테 뭐 하려고 이거 물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당연히 다른 나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고 이게 결국에는 이 유엔에서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다른 국가가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 북방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정부를 참칭하는 저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이 어떻게 국가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백범의 증손이라는 사람은 김용만이는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수준이 제가 참 격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 정말 수준이 한심합니다. 예. 그 외에도 위안부의 강제성 등등 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김용만이의 증조부 백범 김구가 주석으로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경 임시정부는 뭐 하려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1941년도에 만들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건국 대통령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아니라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목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며 위험한 사관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궤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이전 영상에서 이종찬이의 작은할아버지 숙조부 이시영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
당시에 이 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이시영 선생은. 이 이시영 선생이 임정을 국가로 받느냐, 임정 발족을 건국으로 받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그와 유사하게 뭘 보냐면, 이 1948년 당시에 뭐 이승만 박사 또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대 사람들은 이 1948년 8월 15일 전후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과연 그 전에도 건국이라고 인식했느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이후를 건국이라고 인정했느냐, 그런 것들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48년도 9월 28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대사면령을 내리면서 이제 뭐라고 당부를 했느냐라고 하면, 비록 이번에 방면되지 못한 동포들도 다각감 1등을 받는 것이니 그 범과의 경중으로 인하여 이번에 석방이 못될지라도 개과의 성심이 드러난다는 국법에 용서가 있을 것이므로 관심하여 스스로 위로할 것이며, 석방된 동포들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 정부와 새 국법에 의하여 전 민족이 같이 자유발전의 복리를 누리자는 목적을 깊이 명심하여 선량한 국민이 되어 건국 초기에 각각 다소라도 공헌이 있기를 도모할진대 국민 전체의 행복일 뿐 아니라 석방받은 각 개인에게 행복이 될 것을 믿으며 간절히 치하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948년 9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일부 인사들, 이런 이종장 같은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919년 이때가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고 한다면 1948년이면 이미 3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건국관이 드러난 거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보도 내용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사의 내용,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1948년 7월 6일 동아일보, 네, 그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벽두에 국민의 팔아를 점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정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로조항 수정안 통과, 이제 재헌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건국 벽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 벽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직 건국이 안 됐다. 지금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금 아직 날이 새지 않았다. 날이 밝지 않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1948년 7월 13일 이 헌법,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건국대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전. 아니, 이미 1919년에 나라가 생겼는데 왜 지금 와서 건국대전이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국을 준비하면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건국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948년 7월 22일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한 여성으로서 건국에 도움이 되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냐?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승만 박사가 당선된 것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이 박사의 부인 프란시스커 여사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감격에 넘쳐 흐르는 미소를 띄우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조국인 오스트리아의 독립운동을 하여오던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한국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계시던 이 박사와 알게 되어 연분을 맺은 지 벌써 13년째 돌아옵니다. 이번에 이 박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하여서는 조선의 여러분 애국 부녀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의 한 여성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 건국에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저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 대통령 이시영의 취임사, 이런 것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949년도,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었다고 치면 1949년도 8월달 그쯤에는 그 1년 전에 그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걸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다 건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가 그 기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추대한 지 만 1년을 경과한 의의 깊은 기념일인 7월 25일입니다. 비록 건국 초창기에 여수 반란 사건을 비롯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1948년도 여수 반란 사건을 건국 초창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1주년 어제 중앙청에서 성대한 기념식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또 건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949년 7월 29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국 1주년 식전에 이 대통령 맥 장군 초청 여기서 말하는 맥 장군은 메가더를 얘기합니다. 메가더 장군을 초청했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행사가 건국 1주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주년은 뭔 말입니까?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당시에 인식을 했고 당시에 이승만 정부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구의 증손자, 백범의 증손자, 방산 비리를 저지른 김양의 아들 김용만이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정말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백범의 손자란 이유로 증손자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기 김용만의 큰아빠는 주공 사장을 하다가 또 뇌물을 받아먹고 김양이는 또 보훈처장까지 시켜줬는데도 또 어디 로비스트를 내가지고 6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가 14억 원을 받아먹고 나중에 이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김용만이는 대체 뭘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LIG 넥스원에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재명 당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거 자기 증조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1948년, 49년 당대 사람들의 이런 인식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승만은 건국이라 한 적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속이려고 하는 자들 또는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한테 정말 주의를 줘야 됩니다.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 구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변 분들한테 권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